지금 화두는 평화와 경제입니다. 평화 협력 시대 남북 접경지대에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무척 중요해졌는데요. 최근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각오를 다진 바 있습니다. 동두천 출신 초선 의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유광혁 의원. 이분의 각오는 어떤지 오늘 들어보기 위해서 보산동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회에 입성한 지 한 4개월 됐습니다. 그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세보니까 날짜가 113일이더라고요. 지나간 지. 이제 4개월 남짓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초선이고 저부터 많이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도의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고 만나고 배우는 작업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몰랐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운동에서 거기서 맞아요. 그 소녀의 상 건립 추진 활동을 하셨었어요.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정치에 뛰어든 배경이 궁금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갑작스럽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현실 정치에 참여했던 게 이 모티브가 된 게 사실 정성호 의원님 선거였어요. 그때부터 사실 정치의 어떤 선거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고 많이 공부를 하는 작업을 해서 했는데 사실 현실 정치라는 개념에 뛰어들기가 참 많이 주저하고 걱정됐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큰 결심을 하고 도전해서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 지금 경기도의회 상임위관 12개 정도 있죠. 네. 그중에 기획재정위원회, 네. 예,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데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과 그리고 재정이란 얘기죠. 네. 이 기재위의 역할은 뭡니까? 사실 두 가지죠.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곳이에요. 특히나 경기도 전반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예산의 심의와 결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같이 가지고 같이 이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된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경기 북부 특히나 동두천이라는 곳에 도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경기도에 입성을 한 것인데 저희 지역이 사실 그렇게 큰 곳이나 재정적으로 많이 풍요로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눈을 뜨고 그 안에 지사님과 여러 의원들에게 좀 저희 지역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먼저 기재위를 도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동두천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네.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근데 이 경기도가 최근에 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재위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네. 앞으로 경기 북부에 특별한 보상이 있을까요? 우선은 선거 기간부터 이재명 지사님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알고 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의 의지도 굉장히 강력하시고요. 실제로 예산, 남부에 있는 예산의 한 30%가 사실 경기 북부에 편성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동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기울이고 계시고 더군다나 이제 통일 기반에 대한 부분도 저희 경기 북부에서 주력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분명히 저희한테 그런 기회와 어떤 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획과 재정에서 재정 없이는 특별한 기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탁상공론에 불과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의원님의 역할이 무척 클 것 같고요. 또 동두천에서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실제로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어떤 사업,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지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건 신시가지 악취 해결에 대한 문제를 가고 있지만 차후에 이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집행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악취 말씀도 하셨는데 이 동두천의 신시가지 악취 문제 정말 민원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폐업 보상 이렇게 가닥이 잡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사실 16년간의 이제 악취 문제에 대한 거를 지금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나름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이 설정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다만 사실 우리가 느끼는 악취의 문제를 조금만 들어가보자면 양주 어떤 하페리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동천 신시가지 주민들의 어떤 행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과 정치 외에도 사실 이런 감성적인 부분도 서로 교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악취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법이 틀리지는 않았으나 보완될 문제가 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행안부가 이곳에 곤충 테마파크를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선 이제 양주시의 어떤 결정이 따라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부분이 사실상은 어떤 사업도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야 진행을 하는 것인데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지 이게 결정적으로 정한 건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일단은 뭐 양주시가 계획한 뭐 물류센터라든가 행안부가 생각하는 곤충 테마파크라든가 그 모든 사업에 앞서서는 사실 폐업이 우선인데 네. 이 폐업을 위해서는 지금 90억 원의 예산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경기도나 양주시나 지금 이 자금 마련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언제쯤 가닥이 좀 잡힐까요? 우선은 11월 달부터 더 하나하나 이제 더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시민들에게 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현재 안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물류단지의 건은 뭐 좋은 생각일 수는 있으나 그 다른 예산이 굉장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 몇천억, 몇 조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것은 사실 양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 안에 이제 과정 속에 저희 시민들 겪고 있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도 사실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 폐업 보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건 간에 이 동두천 이쪽은 사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네. 주거지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또 하나 그 동두천의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예요. 맞아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구 감소는 사실 동두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지방 도시들의 숙명적인 그런 문제로 다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인구가 10만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9만 6천여 명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 있는데 이런 인구를 억지로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 도시 자체가 풍요롭고 매력적이고 살기 좋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 자체가 어떤 한 이유, 뭐 악취만의 문제, 어떤 경제만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다뤄져야 되지 않나. 가장 문제시되는 건 사실 요 근래 교장 선생님들 좀 많이 만나뵀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옆도시나 이런 데로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죠. 학급 수도 줄고. 그들이 떠나가는 곳에는 사실 그들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계나 이 집행부나 모든 시민이 함께 같이 고민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번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도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 방금 말씀하셨던 인구 감소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를 이 동두천이라는 곳에서 해결하는 방향성을 저는 도시재생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고 있어요. 제 개인의 생각이고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많은 토론을 하고 같이 합의를 도출해야 되지만 도시재생을 해서 이 도시에서 일자리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년들에게는 사실 개인적으로 1인 미디어니 유튜브 뭐 스트리밍 서비스니 이런 부분의 컨텐츠 사업들이 많이 인기를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희 동네의 어떤 이 모든 그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게 거기에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도시재생이라면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장소, 네. 뮤직센터 인근에 굉장히 많은 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 도시재생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동두천이 사실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집도 프랜차이징으로 가면 어느 곳에도 있잖아요. 네.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깝고 가기 쉬운 곳에 가요. 근데 동두천에 만약 같은 음식점이 있다면 멀죠. 네. 여기까지 오려면 그 기존의 맛집이랑 다르게 날 것 그대로 어떤 이야기가 있는 맛집들이 있어야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두천 자체는 굉장히 날 것 그대로의 어떤 보물창고 같은 개념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홍보를 하는 데서 우리가 좀 미숙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안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다면 여기 있는 지역 경제에 있어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에 관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풍요로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래서 인구 역시도 이거 좀 재밌다, 살기 좋다 그렇게 되실 수도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 보산동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실 그동안 투입됐잖아요. 맞아요. 네, 이 뮤직센터를 비롯해서 인근의 상인들에게도 그리고 공방 입주 작가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또 여기 관광특구에도 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맞습니다. 네, 투입되는데 그동안에 이곳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성과가 없다. 네, 이런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이 도시재생으로 해결이 될까요? 우선은 어떻게 접근하냐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디자인 아트 빌리지, 특히 공방을 운영하시는 이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상 이게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부담을 갖고 이걸 어떻게 해볼 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개념으로 그 전에 했던 부분을 또 이 역시 보완할 것들이 생기는 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요즘 지역 주민들과 많은 토론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여기 좀 상주를 하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희망의 어떤 씨앗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의원님이 좀 더 발벗고 나서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동두천에 곳곳을 좀 취재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맛집들이 많아요. 네. 동두천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다 이곳에 오나 싶을 정도로 손님이 몰리는 그 맛집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네. 의원님께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맛집이 있으실까요? 부대찌개도 맛있고요. 부대찌개, 그리고 갈비도 맛있고 갈비, 저쪽 가면 이어지네요. 계속 냉면도 맛있고. 냉면? 네. 냉면은 이제 중앙동 쪽에 또 있고. 네. 꼽히는 데가 있나요, 냉면이? 그렇죠. 여긴 또 초계탕이나 여러 가지 음식이 굉장히 그래요? 유명하죠. 굉장히 아는 집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맛집이 한 개 네. 보면 힘든 겁니다. 엄마 아빠 누가 그래요? 좋아하면 똑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의원님과의 그 대화를 조금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기재위 본연의 역할, 그 재정과 정책에 좀 의원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기대하는 바도 아주 큽니다. 자, 오늘은 그 동두천 출신 초선 의원으로 도의회에 입성한 유광혁 의원 만나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